자, 역사인식을 둘러싼 갈등 들어가 봅시다. 자, 이 동아시아 세 개 나라의 관계가 안 좋죠.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 일본, 중국 서로를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싫어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걸 차지하는 게 우리가 저번에 봤던 영토 문제도 있지만은 이 역사적인 문제에 대한 갈등도 굉장히 심각한 것들이 많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이 한국,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얽혀 있는 나라고 특히나 이 근현대 기간에 일본의 또 동아시아 침략 또 나중에 냉전에 들어서서 서로 갈등을 벌이면서 역사적인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를 이제 교과서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일본이 역사 교과서를 왜곡한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가 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가 있고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 이 네 가지를 이제 짚어볼 텐데 하나씩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긴 할 거예요. 근데 조금 구체적으로 구체적은 아닐 수 있겠다. 어쨌든 겉핥기로나마 좀 어느 정도는 내용을 파악하고 지나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자, 먼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입니다. 일본 정치가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때마다 이런 뉴스 화면이 뜨죠. 그래서 깊은 실망을 한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맹렬히 비판하는데 이 야스쿠니 신사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이 저지른 주요 침략 전쟁에서 숨진 일본 군인과 군무원을 신격화하여 제사 지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표의 목록들을 보시면 뭐 운요 사건이라든지 뭐 청일 전쟁이라든지 1차 세계대전 청산리 전투도 있네요. 그리고 만주사변 중일 전쟁, 인도 차이나 전쟁. 여기서 말하는 대동아 전쟁은 태평양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의 전쟁에서 죽은 전몰자들을 모신 신사가 야스코니 신사인데 문제는 근현대 기간 동안에 일본이 벌인 전쟁 중에 많은 것들이 침략 전쟁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치가들이 와서 참배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자기네 전사자들한테 가서 뭐 참배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1978년부터 이 야스쿠니 신사에는 노조 히데키 등 태평양 전쟁에 참여한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주도한 A급 전범들이 이 신사에 합사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침략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이곳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태평양 전쟁의 B급, C급 전범 합사, A급 전범 합사. 전범으로서 처벌을 당한 사람들이 여기에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가 되어 있고 여기에 일본의 대표적인 정치가들이 가서 참배를 한다는 건 주변국들에게 뭘 의미하겠어? 니네 예전에 침략 전쟁을 하던 것들을 굉장히 긍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것을 국제사회에서는 거세게 항의를 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치가들은 아랑곳하지 않지 국내 정치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까지 일본의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과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요. 또 일본 위안부 문제도 우리가 많이 들어본 문제일 거예요. 이 위안부는 일본이 침략 전쟁 기간 동안에 특히 태평양 전쟁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들이 일본 군 성노예가 돼서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성노예가 돼서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사건이 있었지. 근데 이게 공론화가 된 게 아무래도 그 이전의 사회 분위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막 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 내가
그 옛날에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럴 때 내가 일본 군대 끌려가서 성노예였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제대로 된 조사나 취급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90년대가 돼서 이분들이 이제 많이 늙은 상태에서 뭐 그 사이에 죽은 사람도 많았겠지. 거기 끌려서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시작으로 해서 일본 위안부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됐고, 자, 일본은 이 문제를 고노다마로 사과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 93년에 굉장히 빠르게 사과를 한 거야. 뭐 2년 만에.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으로 설치 운영됐고 위안부 모집은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모집된 사례가 무수히 많았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가 문제냐? 우리는 문제를 제기했고 일본 사과인데 왜 자꾸 이게 반복되는 문제가 뭐냐? 자, 그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는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이 부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베 총리도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이 극우인지는 둘째 치고 한일 관계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아베 총리가 당시에 고노다마를 수정할 것을 시도한 거죠. 고노다마로서 일본 정부가 사과했지만 그 사과를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연행한 적이 없다. 뭐 무라야마 다마, 무라야마 다마를 수정해야 된다. 자꾸 검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92년부터 수요 집회가 시작돼서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입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위안부 할머니들이 뭐 시위를 하셨겠죠. 그리고 뭐 국제적인 압박도 있었다고 해. 그러니까 우리만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미국, 캐나다, 유럽 연합에 의해서는 일본 정부를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압박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다가 2016년에 이건 뭐 뉴스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위안부 합의라고 해서 박근혜 정부가 아베 정부가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해결 방안에 합의를 해요. 뭐 비계획적 합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들과 얘기가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시민단체에서 여기에 반발해서 위안부 합의를 정면에서 반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유엔 여성차별위원회에서도 이 위안부 합의로 뭐 이게 설사 제대로 된 조약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고 위안부 문제가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공식 사죄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한일 간에 굉장히 첨예한 문제 중에 하나죠. 지금도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 왜곡이 있었지. 일본 우익 세력이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는데 주로 어떤 걸 왜곡을 하느냐. 식민지 지배라든지 난징 대학살과 같은 제국주의적 침략 행위를 부정하거나 축소하거나 미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교과서가 쓰여지지. 일본이 여러 전쟁에서 승리해서 동남아시아, 인도 사람들에게 독립이라는 꿈과 용기를 주었다. 일본 정부는 이 전쟁을 대동아 전쟁으로 이름 붙였다. 여기서 말하는 대동아 전쟁은 태평양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읽어보면 일본의 태평양 전쟁이 굉장히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고 아시아 사람들에게 환영만 받은 전쟁이라고 생각하기 쉽겠지. 과연 이게 옳은 역사 서술이냐라는 게 반대하는 쪽에서의 입장, 비판하는 쪽의 입장이고 일본에서도 많단 말이야. 또 난징 대학살 같은 경우에도 일부 교과서가 표현 방식을 바꿉니다. 그래서 많은 포로와 주민을 살해했다라는 것이 일본 교과서에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되게 애매모호하게 포로와 주민에게까지 미쳐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마치 조직적인 학살이 아니고 뭔가 그냥 전투 중에 사람이 부수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 직접적인 피해 당사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자기네들이 저지른 이런 난징 대학살 같은 것들을 부정한다. 이런 일 없었다라는 식으로 가르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자, 그리고 이런 왜곡된 역사 인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일본은 자기네 태평양 전쟁의 전범들을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총리나 주요 정치인들이 가서 참배를 하고, 그리고 역사 교과서에는 자기네가 일으킨 침략 전쟁을 합리화하는 서술을 넣고 일으킨 학살 사건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하게 두루뭉술하게 서술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렇다면 거기에 일본이 지금 평화법 개정이라고 해서 전쟁 및 무력에 대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포기하겠다는 이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도 아베 정권 들어서 계속 시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개정해야 된다. 개정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전쟁 불가의 이런 헌법적 원칙을 바꾸겠다는 얘기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느끼겠어? 저 이전에 했었던 침략 전쟁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은폐하고 왜곡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되고, 전쟁을 일으킨 전범들에 대해서 참배를 하고 그들의 행적을 합리화하려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면 일본은 헌법 바꿔서 다시 전쟁하려는 건가? 이런 의심을 다른 나라에서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랬는지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가 연대해서 역사교과서 왜곡저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의 문제도 봅시다. 자,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동북공정은 뭐냐면 2002년부터 중국에서 진행한 연구 프로젝트인데, 동북공정은 동북 변경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만주라고 부르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연구하겠다라는 중국의 국가적인 프로젝트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자, 만주 지역은 우리나라 고조선, 뭐 고구려, 발해 이런 나라들이 활동했던 우리나라의 역사 영역 중에 하나였어. 지금은 중국 영토지만 그 이전에 한 1000년 전까지는 우리나라 민족이 우리 민족과 연관 있는 국가들이 활동했던 지역인데, 지금 중국이 현재 만주 지역, 동북 지역이 자기네 영토라는 것 때문에 고조선이라든지 고구려라든지 발해 같은 국가의 역사들이 우리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역사가 아니고 중국의 역사라고 지금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동북공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같은 만주 지역의 우리나라 역사들이 국가들이 고대 중국 왕조의 지방 정권이므로 중국 역사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아니, 갑자기 중국이 왜 이런 걸 하냐? 지금 이미 만주 지역 중국 땅이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만주 지역을 뭐 되찾는다? 이런 것들은 발생이 어렵단 말이지. 그런데 자,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자, 중국은 조선족을 비롯한 소수민족을 통합해서 국경 지역의 안정을 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주가 현재 중국 땅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민족이 여러 살고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민족들을 많이 국가 안에 포함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독립을 하거나 이탈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배를 합리화하려는 거지. 옛날부터 우리 중국의 영토였고 역사였기 때문에 중국의 이 수많은 소수 민족들도 다 중국 민족이다, 이런 식으로 내세우는 거죠. 그럼 역사적으로 같은 민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동북공정 같은 것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목적도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자, 북한의 정세 변화에 대비하려는 목적으로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